3월의 첫날 아침, 이현숙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택배 도착 알림이었다. 화면에 뜬 수취인 이름을 보는 순간 현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고인 이정훈님 앞. 정훈은 현숙의 남편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을 버티다 결국 현숙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사람. 장례를 치른 지 벌써 3년이 흘렀건만 그의 이름으로 택배가 도착했다는 것이 현숙은 이해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초인종을 누르려던 택배 기사가 눈이 마주쳤다. 중년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이정훈님 댁 맞으시죠? 택배 기사의 물음에 현숙은 잠시 망설였다. 맞다고 해야 할까? 아니라고 해야 할까? 정훈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이 집의 세대주였고 각종 서류에도 그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네, 맞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택배를 받아들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상자였다.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송장을 확인해 보니 발송인 이름은 사랑이 우체부라고 적혀 있었다. 이상한 이름이었다. 전화번호는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였지만 낯선 번호였다.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아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갈색 택배 상자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테이프 자국 하나 없이 정성스러워 보였다. 현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상자를 뜯었다. 상자 안에는 하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만년필로 쓴 듯한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마이너스 2024년 3월 1일. 현숙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이 글씨체는 분명 정훈의 것이었다. 건축학과를 졸업한 정훈은 언제나 만년필로 글씨를 썼고 그 글씨는 도면을 그리듯 반듯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정훈은 3년 전 화장되어 추모공원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여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궁금증은 두려움보다 강했다. 현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 한 장이 나왔다. 역시 만년필로 쓴 정훈의 글씨였다. 현숙아, 오늘은 3월의 첫날이구나. 봄이 오고 있을 거야. 당신이 좋아하던 목련이 피기 시작했을까? 우리 집 앞 공원에 있던 그 목련나무 말이야. 당신은 매년 봄이면 그 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곤 했지.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은 2021년 8월이야. 아마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닿을 때쯤이면 나는 당신 곁에 없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셨거든. 놀라지 마. 무섭지도 마. 이건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앞으로 365일 동안 매달 1일 당신에게 편지가 도착할 거야. 내가 떠나도 당신 곁에 남고 싶었어. 당신이 나를 잊지 않았으면 했고, 동시에 당신이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바랐어. 이 편지들은 내가 입원 기간 동안 틈틈이 쓴 거야. 병실 침대에서, 때로는 치료실 대기실에서 당신 몰래 한자 한자 정성껏 적었어. 3월엔 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봄날처럼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정훈이가 편지를 읽는 내내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편지지를 쥔 손이 떨렸고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편지 속 문장 하나하나가 그의 목소리로 재생되었다. 현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의 온기였다. 비록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정훈의 사랑이, 정성이,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현숙은 편지를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공원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훈이 편지에 적었던
그 목련나무가 서 있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가지 끝에 봉우리들이 맺혀 있었다. 현숙은 창문을 열었다. 3월의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현숙은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현숙은 알 수 있었다. 정훈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걱정했는지를,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현숙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편지 말미에는 작은 글씨로 추신이 적혀 있었다. P. S. 이 편지를 배달해주는 분은 내 대학 후배야. 믿을 만한 친구니까 걱정 마. 그리고 365일이 지나면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어.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줘. 현숙은 편지를 소중히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정훈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만년필, 시계, 안경,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사진. 편지를 서랍 가장 앞쪽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현숙은 다짐했다. 앞으로 365일 동안 도착할 편지들을 모두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그리고 정훈이 바랐던 대로 다시 웃는 법을 배우겠다고.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지저귀며 날아갔다. 봄이 오고 있었다. 4월 첫날 현숙은 오전 10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달과 똑같은 시간에 택배가 올지 궁금했다. 혹시 3월의 편지가 마지막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정확히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현숙은 달려가다시피 현관문을 열었다. 지난달과 같은 택배 기사였다. 그는 현숙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또 뵙네요. 이번 달 것도 왔어요. 감사합니다. 택배를 받아들며 현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똑같은 크기의 상자, 똑같은 포장, 송장의 발송인 이름도 여전히 사랑이 우체부였다. 소파에 앉아 상자를 뜯었다. 이번에도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고 겉면에는 정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마이너스 2024년 4월 1일. 현숙은 봉투를 열며 미소 지었다. 두 번째 편지. 정훈이 정말로 365일을 준비했다는 것이 실감났다. 현수가 4월이구나. 벚꽃이 피는 계절이지.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여의도 벚꽃길 기억나? 1995년 봄이었어. 당신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나는 당신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그날 우리는 벚꽃 아래를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당신은 딸기 맛을, 나는 초코 맛을 시켰지. 그런데 당신이 내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어보더니 이게 더 맛있네라고 하면서 자꾸 뺏어 먹었잖아. 그때 난 생각했어.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아이스크림 하나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평생을 함께했어. 29년이라는 시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내게는 가장 행복한 29년이었어. 현수가 이번 달에는 벚꽃을 보러 가줄래? 혼자라도 괜찮아. 벚꽃 아래 서서 우리의 첫 데이트를 떠올려줘. 그리고 웃어줘. 당신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이니까.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 정훈이가. 현숙은 편지를 읽으며 1995년 봄을 떠올렸다. 26살의 자신과 28살의 정훈.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고 벚꽃놀이를 함께 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정훈은 수줍게 웃으면서도 자꾸만 현숙의 손을 잡으려 했고 현숙은 그런 정훈이 귀여워서 일부러 피하곤 했었다. 결국 한강 둔치에 앉아 벚꽃을 보다가 정훈이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현수가 나랑 사귀어 줄래? 그 말에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현숙은 편지를 접으며 결심했다. 오늘 여의도에 가보기로. 혼자서라도 괜찮다. 정훈이 바라는 것은 현숙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오후가 되자 현숙은 옷장을 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정훈이 좋아하던 색이었다. 거울을 보니 3년 동안 늙은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55의 나이,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도 늘었다. 하지만 오늘은 화장을 했다. 연한 립스틱도 발랐다. 정훈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우리 마누라 여전히 예쁘네. 현숙은 혼자 웃으며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에 도착했다. 벚꽃은 아직 만개하지 않았지만 곳곳에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꽃 구경을 하고 있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현숙은 천천히 벚꽃길을 걸었다. 29년 전 그날처럼 옆에 정훈이 없다는 것만 빼면 모든 것이 그때와 비슷했다. 벚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분홍빛 꽃잎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 몇 개가 흩날렸다. 당신, 여기 있어요? 작게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현숙은 정훈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람결에 꽃잎에 햇살에 정훈의 온기가 묻어있는 것 같았다.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였다. 현숙은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다.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으며 주변을 바라보았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웃음소리, 생동감, 그리고 현숙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슬프지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정훈이 여기 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숙은 작은 벚꽃 가지를 하나 꺾어왔다. 집에 도착해서 꽃병에 꽂고 거실 탁자 위에 놓았다. 그 옆에 4월의 편지를 펼쳐놓았다. 저녁이 되자 현숙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1995년 봄, 여의도 벚꽃길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젊은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훈의 팔이 현숙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현숙은 정훈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현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운 눈물, 고마운 눈물, 사랑하는 눈물이었다. 당신 덕분에 오늘 참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고마워요. 정훈 씨. 현숙은 사진에 입을 맞추고 앨범을 덮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그리고 다음 달엔 어떤 편지가 올까? 기대되었다. 정훈과 함께하는 365일이 5월과 6월이 지나갔다. 매달 첫날 오전 10시 어김없이 택배가 도착했다. 5월의 편지에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6월의 편지에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던 추억이 적혀 있었다. 현숙은 매번 편지를 받을 때마다 설렜고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울었고 편지의 내용대로 하나씩 실천했다. 5월엔 결혼사진을 다시 꺼내보았고 6월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정훈이 편지 속에서 함께했으니까. 그러던 7월 첫날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 택배 기사가 상자와 함께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민준 사랑이 유채부 대표 건축설계사무소 온 Architecture Firm ON. 현숙은 명함을 받아들고 택배 기사를 바라보았다. 이게 뭔가요? 발송인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하시라고요. 택배 기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현숙은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김민준, 건축설계사무소. 정훈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했었다.
혹시 정훈의 동료였을까? 현숙은 상자를 뜯고 편지를 읽었다. 7월의 편지는 여름 휴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정훈과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했던 추억. 하지만 현숙의 머릿속은 온통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 며칠을 고민하다 현숙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김민준입니다. 저 이정훈의 아내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김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 사모님.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틀 후 현숙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민준을 만났다. 35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깔끔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고 이정훈 선배님의 대학 후배 김민준입니다. 김민준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현숙은 그제야 정훈이 편지에 적었던 믿을 만한 친구가 바로 이 사람임을 깨달았다. 선배님께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쯤 저를 찾아오셨어요. 김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나오신 직후였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준아,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내에게 편지를 전해줄 수 있겠니? 라고요. 현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처음엔 단순히 몇 통의 편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배님이 건네신 건 365개의 봉투였어요. 각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365개요? 네, 1년치예요. 선배님은 매일 사모님께 편지를 쓰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매일 택배를 보내면 사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한 달에 한 번씩만 보내기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365일 중 매달 1일에 해당하는 편지들을 12통 추려서 보내는 거였어요. 현숙은 숨이 막혔다. 정훈이 365일치 편지를 준비했다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을까. 선배님은 저한테 자세한 지침도 주셨어요. 매달 1일 오전 10시 정각에 택배를 보내라고. 그 시간이 사모님이 가장 마음이 편안한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훈의 말이 맞았다. 현숙은 매일 아침 10시에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정훈도 살아생전 그 시간이면 회사에서 현숙에게 전화를 걸곤 했었다.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김민주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65일이 끝나는 날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현숙의 손이 떨렸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아직 열어보시면 안 돼요. 선배님께서 365일이 모두 끝난 후에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내년 3월 첫날이요. 현숙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했지만 참아야 했다. 정훈이 원하는 대로. 사모님, 선배님은 정말 사모님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편지를 쓰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대요. 병실에서, 치료실에서, 때로는 병원 옥상에서 몸이 너무 아프셔서 펜을 잡는 것조차 힘드실 때도 있었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한 통씩 365일을 채우셨어요. 현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김민주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선배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민준이 작게 말했다. 민준아,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기도 해. 내가 없으면 분명 힘들어할 거야. 그래서 이 편지들을 준비했어.
내가 떠나도 아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이야. 꼭 전해줘. 카페 안이 조용했다.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현숙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민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정훈이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아니에요, 사모님. 선배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정훈의 대학 시절, 회사 생활, 그리고 투병 기간의 이야기까지. 김민주는 정훈이 얼마나 훌륭한 선배였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숙은 365일 후에 열어볼 봉투를 품에 안았다. 무거웠지만 따뜻했다. 정훈의 마지막 선물. 그게 무엇일지는 몰랐지만 분명 큰 사랑이 담겨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8월의 편지에는 두 사람의 첫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1998년 여름, 현숙은 임신 소식을 알았고 정훈은 기쁨에 겨워 울었었다. 하지만 결과는 유산이었다. 현숙과 정훈에게는 평생 자식이 없었다. 편지를 읽으며 현숙은 그때의 슬픔을 떠올렸다. 아이를 잃은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잃었었다. 특히 정훈은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다. 편지 말미에 정훈은 이렇게 적었다. 그때 우리는 아이를 잃었지만 서로를 더 단단히 잡았어. 슬픔을 나누며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됐지.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어. 당신이 있었으니까. 현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정훈의 말이 맞았다. 두 사람은 자식 없이도 행복했다.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서로를 더 아낄 수 있었다. 9월의 편지는 추석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했던 명절. 현숙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었다.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훈은 언제나 현숙 편이었다.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아이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현숙이를 탓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현숙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었다. 편지 속에서 정훈은 이렇게 썼다. 당신은 내게 세상 전부였어. 어머니도 형제도 친구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었어. 그래서 난 언제나 당신 편이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어디 있든. 현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정훈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시어머니는 정훈이 세상을 떠난 후 1년 만에 뒤따라 돌아가셨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셨던 것이다. 장례식 때 시어머니는 현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며느리,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용서해다오. 현숙은 시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정훈을 사랑한 두 여자가 서로의 슬픔을 나누었다. 10월의 편지는 정훈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30년을 일했다. 처음엔 말단 사원이었지만 노력과 실력으로 이사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승진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후배들을 키우는 일. 정훈은 후배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인생 조언을 해주었다. 김민준도 그런 후배 중 하나였다. 편지 속에서 정훈은 말했다. 내가 후배들을 아낀 이유는 당신을 닮고 싶어서였어. 당신은 누구에게나 따뜻했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현숙은 고개를 저었다. 정훈이야말로 따뜻한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다정하고 누구보다 배려심이 깊었다. 11월의 편지는 두 사람의 노년에 대한 이야기였다. 정훈은 은퇴 후 현숙과 함께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했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강아지를 키우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은퇴를 1년 앞두고 정훈은 폐암 진단을 받았다. 편지에서 정훈은 이렇게 썼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그 꿈을 이어갈 수 있어. 시골에 가서 살아봐. 텃밭도 가꾸고 강아지도 키워봐. 내 목까지 행복해줘. 현숙은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다. 정말로 시골로 이사 갈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정훈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다. 12월, 1년의 마지막 달. 편지에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케이크를 먹고 영화를 보고 선물을 교환했었다. 정훈이 마지막으로 맞이한 크리스마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현숙은 작은 트리를 병실에 가져왔고 두 사람은 침대에서 함께 케이크를 먹었다. 정훈은 현숙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내가 없어도 이걸 보면서 나를 기억해줘.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현숙의 목에 걸어주었다. 현숙은 지금도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다. 목걸이를 만지며 현숙은 편지를 읽었다. 당신에게 준 목걸이, 아직 하고 있지. 그 안에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젊은 날을 떠올려줘. 우리는 정말 아름다웠어. 그리고 지금도 아름다워.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생겨도 당신은 내게 여전히 26살의 그 아름다운 여자야. 현숙은 거울 앞에 섰다. 목걸이를 열어 안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자신을 거울로 보았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처진 눈가. 하지만 정우는 이런 모습도 사랑했을 것이다. 나이 든 현숙의 모습까지도. 1년이 흘렀다. 12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 1월에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새해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은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잘 살아야 해. 현숙은 결심했다. 올해는 정말로 변화를 주기로. 정훈이 원하는 대로 다시 웃고 다시 살아보기로. 2월의 편지는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정훈과 현숙은 결혼 후 매년 발렌타인데이에 서로에게 편지를 썼었다. 초콜릿이나 꽃보다 편지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훈의 편지는 언제나 길었다. A사 용지 서너 장을 빼곡히 채울 만큼. 그 안에는 1년 동안의 감사, 미안함,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번 편지에서 정훈은 이렇게 썼다.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내가 편지를 쓸 수 없어. 대신 과거에 내가 당신에게 썼던 편지들을 다시 읽어봐. 서재 서랍 맨 아래에 보관해뒀을 거야.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줘. 현숙은 서재로 갔다. 서랍을 열고 맨 아래를 확인했다. 정훈의 말대로 묵은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25년치의 발렌타인데이 편지. 현숙은 편지들을 꺼내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1996년 결혼 첫 해의 편지. 현수가 당신과 결혼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게 기적 같아. 사랑해. 2000년의 편지. 벌써 결혼 5년 차야. 시간이 참 빠르지. 하지만 내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2010년의 편지. 15년을 함께 살았어. 당신의 습관도, 버릇도, 모든 걸 다 알게 됐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신이 더 사랑스러워. 늙어가는 당신의 모습까지도 아름다워. 2020년 정훈이 쓴 마지막 발렌타인데이 편지. 현수가 이번이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 병이 많이 악화됐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당신과 함께한 25년은 축복이었으니까. 당신을 만나서,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과 살아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내 사랑. 현숙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다. 25년의 세월, 25통의 편지. 그 안에 담긴 정훈의 진심이 가슴을 찢었다. 3월이 다시 돌아왔다. 정훈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되는 해. 그리고 편지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달. 3월 첫날, 현숙은 평소처럼 택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김민준이 직접 찾아왔다. 사모님, 1년이 지났습니다. 김민준은 큰 봉투 하나를 건넸다. 현숙이 받은 그 봉투. 바로 365일이 끝난 후 열어보라던 그 봉투였다. 선배님께서 꼭 이 날짜에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현숙의 손이 떨렸다. 김민주는 조용히 물러섰다. 천천히 열어보세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현숙은 소파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두꺼운 편지지 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USB 하나. 편지지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현숙에게 1년 동안 12통의 편지를 잘 받아봤지? 이제 진짜 선물을 줄 시간이야. 이 편지지 안에는 365일치 편지가 모두 들어있어. 매일매일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빠짐없이. 그리고 USB 안에는 내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어. 각 편지를 내가 직접 읽어주는 거야. 글로 읽는 것도 좋지만 내 목소리로 듣는 게 더 좋잖아. 이제부터 365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날의 편지를 읽어봐.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어봐. 내가 당신 곁에 있다고 생각해줘. 나는 죽었지만 내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정훈이가. 현숙은 편지지 뭉치를 들여다보았다. 정말로 365장이 있었다. 각 페이지 상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월 1일 새해 첫날 당신에게. 1월 2일 겨울 아침 당신을 생각하며. 1월 3일 추운 날 당신의 온기를 기억하며. 현숙은 오늘 날짜 3월 1일의 편지를 찾았다.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3월의 첫날이구나. 작년 이맘때 당신은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거야. 놀랐지? 무서웠지?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을 거야. 내 편지가, 내 사랑이. 오늘부터는 매일 내 편지를 읽을 수 있어. 1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이었지만 이제는 매일. 내가 매일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의 편지를 읽어줘.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줘. 내가 응원할게. 내가 사랑할게. 내가 당신과 함께할게. 현숙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이 365개 있었다. 각 파일명은 날짜였다. 301.13을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정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3월의 첫날이구나. 작년 이맘때 당신은. 현숙은 눈을 감았다. 정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살아생전 그대로의 목소리. 따뜻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 녹음은 5분 정도 이어졌다. 편지 내용을 정훈이 직접 읽어주는 것이었다. 중간중간 기침 소리도 들렸고 목소리가 떨리는 부분도 있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이 녹음을 남겼다는 것이 느껴졌다. 녹음이 끝날 무렵 정훈은 이렇게 말했다. 현수가 사랑해. 오늘도 사랑해. 내일도 사랑할 거야. 영원히. 현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정말 행복해요. 김민주는 미소 지었다. 선배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현숙은 365일치 편지와 USB를 꼭 안았다. 이제 매일 아침이 기대되었다. 정훈의 편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3월 2일, 현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의 편지를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재로 가서 편지지 뭉치를 꺼냈다. 3월 2일자 편지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오늘도 눈을 떴다는 거야. 하루하루가 선물이야.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오늘 하루는 작은 것에 감사해봐. 따뜻한 햇살, 맛있는 커피, 예쁜 꽃 한 송이.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니까. 편지를 읽고 USB에 302.13 파일을 재생했다. 정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어제와 똑같은 목소리지만 오늘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현숙은 편지의 내용대로 실천하기로 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꼈다. 커피를 정성껏 내려 마셨다. 그리고 꽃집에 가서 튤립 한 송이를 샀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느꼈다. 정훈이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다. 4월 15일, 현숙은 45일째 편지를 읽고 있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정훈의 편지는 때로는 깊은 이야기를, 때로는 가벼운 농담을, 때로는 일상의 조언을 담고 있었다. 어떤 날은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봐 라는 내용이었고, 어떤 날은 힘든 일이 있어도 웃어봐. 웃으면 기분이 나아져 라는 응원이었고, 어떤 날은 나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 라는 고백이었다. 현숙은 편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했다. 된장찌개도 끓여 먹었고, 힘들 때 억지로라도 웃어보았고, 정훈이 사랑한다는 말을 믿으며 하루를 살았다.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현숙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표정이 밝아졌다. 웃음도 잦아졌다.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다. 현숙 씨,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현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좋은 일이 있어요. 남편이 선물을 남겨줬거든요. 6월 20일, 하지가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다. 이날의 편지는 여름 휴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현수가 혼자서라도 여행을 가봐. 바다든 산이든 어디든 좋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풍경을 봐. 그게 당신에게 힘이 될 거야. 현숙은 고민했다.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이 처음엔 두려웠다. 하지만 정훈이 원한다면 해볼 만했다. 결국 현숙은 강릉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초록빛 논밭, 푸른 하늘, 흰 구름,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강릉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았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현숙은 해변을 걸으며 정훈을 떠올렸다. 정훈도 바다를 좋아했었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도 바다로 갔었고 기념일에도 종종 해변을 찾았었다.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현숙은 중얼거렸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여행 오길 잘했어요.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정훈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8월 15일, 광복절. 이날의 편지는 자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현수가, 오늘은 광복절이야. 우리나라가 자유를 되찾은 날. 당신도 자유로워져야 해. 나에 대한 슬픔에서,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현숙은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다. 자신이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을. 정훈이 떠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훈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현숙이 슬픔에 갇혀 사는 것을, 정우는 현숙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이다. 현숙은 결심했다. 이제 진짜로 놓아주기로. 슬픔을 놓아주고, 과거를 놓아주고, 정운을 자유롭게 하늘로 보내주기로.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이 잊는다는 뜻은 아니었다. 정운을 기억하되 슬픔이 아닌 감사로, 눈물이 아닌 미소로. 9월 첫날 현숙은 정운의 산소를 찾았다. 추모공원 납골당에 안치된 정운의 유골함 앞에 섰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현숙은 작게 말했다. 당신이 남긴 편지들 덕분에 저도 잘 지내요. 매일 아침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행복해요. 정말. 유골함은 대답이 없었지만 현숙은 정운이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65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편지가 더 이상 안 오면 저는 또 슬퍼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현숙은 스스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슬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은 365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현숙은 유골함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지만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마워요, 여보. 365일 동안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이제 저도 말할게요. 사랑해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추모공원을 나오는 길. 현숙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늘이 맑았고, 바람이 시원했고, 마음이 평화로웠다. 집으로 돌아와 오늘의 편지를 읽었다. 9월 1일자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나를 보러 왔지? 고마워. 하지만 이제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돼. 나는 당신 마음속에 있으니까. 산소가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현숙은 웃었다. 정우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10월에 접어들자 날씨가 쌀쌀해졌다. 현숙은 두꺼운 가디건을 꺼내 입으며 10월 1일자 편지를 읽었다. 가을이 왔구나. 날씨가 추워질 텐데 옷 따뜻하게 입어. 감기 조심하고. 당신은 환절기만 되면 목이 아프다고 했잖아. 물 많이 마시고 따뜻한 차도 자주 마셔. 정우는 언제나 현숙의 건강을 걱정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썼다. 그게 정운의 사랑 방식이었다. 현숙은 부엌으로 가서 생강차를 끓였다. 정운이 살아생전 자주 끓여주던 차였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10월 9일 한글날. 이날의 편지는 특별했다. 현수가, 오늘은 한글날이야. 우리 한글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날. 나는 한글로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한글로 편지를 쓰고 있어. 한글이 없었다면 이렇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없었겠지. 당신도 한번 편지를 써봐. 나한테, 하늘나라에 있는 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하고 싶은 말, 못다한 말, 뭐든지 좋아. 쓰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현숙은 편지를 접고 서재로 갔다. 서랍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정훈 씨에게. 당신이 떠난 지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당신 없는 세상이 너무 공허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남긴 편지들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매일 아침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얻어요. 당신이 옆에 없어도 당신의 사랑이 곁에 있다는 걸 느껴요. 고마워요, 여보. 365일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아니, 평생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당신과 함께한 29년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제 저도 용기를 낼게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다시 웃고 다시 살아볼게요.
당신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정훈 씨. 영원히. 당신의 아내 현숙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나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다. 정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것 같았다. 현숙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정훈의 영정사진 앞에 놓았다. 잘 읽어줘요, 여보. 11월, 김장철이 다가왔다. 현숙은 매년 김장을 혼자 했다. 시댁 식구들도 없고 친척도 멀어서 혼자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담갔다. 11월 15일자 편지를 읽었다. 김장 시즌이구나. 혼자 하려면 힘들 텐데 무리하지 마. 조금만 담가도 돼. 아니면 올해는 사 먹어도 괜찮아.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현숙은 김장을 하기로 했다. 정훈이 좋아하던 김치 맛을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정훈은 이제 먹을 수 없지만 현숙은 정훈을 생각하며 김치를 담그고 싶었다. 배추 20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껏 버무렸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정훈과 함께 김장하던 날들이 떠올랐다. 정훈은 힘이 세서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었고 현숙은 양념을 만들고 배추를 버무렸다. 두 사람은 팀워크가 좋았다. 우리 마누라 손맛은 세상 최고야. 정훈은 김치 한 점을 맛보고는 엄지를 치켜세우곤 했다. 현숙은 김치를 항아리에 담으며 중얼거렸다. 당신 목도 만들었어요. 하늘나라에서 드세요. 12월, 1년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현숙은 작은 트리를 거실에 놓고 장식을 했다. 정훈이 살아있을 때처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이날의 편지는 특별히 길었다. 현수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크리스마스 기억나? 병원 침대에서 둘이 케이크를 먹었지. 당신은 내 손을 꼭 잡고 울었어. 나도 울었어.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했어. 마지막 크리스마스일지라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올해 크리스마스는 혼자겠지. 외롭겠지. 하지만 나는 당신 곁에 있어. 트리 불빛 속에, 캐롤 소리 속에, 따뜻한 코코아 향기 속에 내가 있어. 혼자라고 슬퍼하지 마.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현숙은 편지를 읽고 정훈의 목소리를 들었다. 녹음 속 정훈은 캐롤을 흥얼거렸다. 울면 안 돼의 멜로디였다. 현숙은 웃으며 따라 불렀다. 울면 안 돼, 안 돼,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한테는 선물을 안 주신대. 노래를 부르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현숙은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켰다. 2개의 촛불. 하나는 현숙을 위한 것, 하나는 정훈을 위한 것.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현숙은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했다. 정훈과 함께 먹던 그 맛 그대로였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현숙은 365일 중 365번째 편지를 읽을 차례였다. 손이 떨렸다. 마지막 편지. 이 편지를 읽고 나면 정훈의 365일 편지가 끝나는 것이다. 현숙은 심호흡을 하고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현숙에게 365일이 지났구나. 1년 동안 매일 내 편지를 읽어줘서 고마워. 내 목소리를 들어줘서 고마워.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제 편지는 끝나.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 영원히 계속될 거야. 내일부터는 내 편지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거야. 처음엔 허전하겠지. 하지만 괜찮아. 당신은 이제 충분히 강해졌으니까. 1년 동안 당신은 많이 변했어. 다시 웃는 법을 배웠고,
다시 사는 법을 배웠어. 나는 그게 자랑스러워. 이제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가. 나를 기억하되 나에게 묶이지 마.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 새로운 사랑을 해도 괜찮아.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할게. 고마웠어. 29년 동안 내 아내가 되어줘서.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당신을 만난 거였어. 사랑해, 현수가. 영원히. 당신의 남편, 정훈이가. 현숙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울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정훈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사랑해줬다는 것에. USB의 마지막 파일 1231.43를 재생했다. 정훈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녹음 맨 마지막에 정훈은 이렇게 말했다. 현수가, 나 사랑하지? 현숙은 화면을 향해 대답했다. 사랑해요, 여보. 정말 많이 사랑해요. 새해가 밝았다. 1월 1일, 현숙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읽을 편지가 없었다. 365일이 모두 끝났기 때문이다. 서재에 앉아 빈 책상을 바라보았다. 허전했다. 1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정훈의 편지를 읽었는데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편지는 없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정훈의 말대로 현숙은 충분히 강해져 있었다. 1년 동안 정훈의 사랑을 받으며 현숙은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현숙은 365통의 편지를 모두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빼곡히 적힌 정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현숙은 편지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쓰다니. 아프고 힘든 와중에도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다니. 현숙은 편지들을 정리해서 예쁜 상자에 담았다. 이 편지들은 평생 간직할 보물이었다. 며칠 후 현숙은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사모님. 언제든지요.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났다. 김민준은 현숙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많이 좋아 보이세요. 사모님. 네, 덕분에요. 민준 씨 덕분에 정훈이의 마지막 선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현숙은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거 뭔가요? 감사의 표시예요.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민주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한 건 택배를 보낸 것뿐인걸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주세요. 정훈이도 원할 거예요. 결국 김민주는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 365일 동안 편지를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현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처음엔 놀랐어요. 그리고 슬펐죠. 정훈이가 얼마나 힘들게 이 편지들을 준비했을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행복하셨다니 다행이에요. 네, 정훈이는 죽어서도 나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고요. 김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배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정훈의 추억, 현숙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2월, 현숙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신청한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바쁜 일상에 쫓겨 미뤄왔었다. 정훈의 편지 중 하나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봐. 미뤄왔던 꿈들을 이뤄봐. 이제는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야. 현숙은 처음으로 붓을 잡았다.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물감이 번지는 모습을 보며 현숙은 웃었다. 강좌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고 모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현숙 씨는 정말 그림에 소질이 있으시네요. 한 수강생이 현숙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특히 색감이 따뜻해요. 현숙은 수줍게 웃었다. 칭찬을 듣는 것이 오랜만이었다. 3월, 봄이 다시 왔다. 정훈이 세상을 떠난 지만 5년이 되는 해였다. 현숙은 목련나무 아래에 섰다.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슬프지 않았다. 그리운 마음은 있었지만 슬픔은 없었다. 여보, 나 많이 변했죠? 현숙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365일 동안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나를 응원해줘서, 나를 치유해줘서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다. 목련꽃이 피 흩날렸다. 현숙은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받았다. 나도 사랑해요. 정훈 씨,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4월, 현숙은 김민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사모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사무실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현숙은 김민준의 건축설계사무소를 찾았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이었다. 김민준은 현숙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큰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선배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현숙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건축 도면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도면을 펼쳐보니 작은 집의 설계도였다. 시골집 같았다. 텃밭도 있고 작은 마당도 있고 강아지 집도 그려져 있었다. 편지를 읽었다. 현수가, 이건 우리가 꿈꿨던 시골집 설계도야. 내가 직접 그렸어. 은퇴하고 함께 살 집. 비록 나는 함께 살 수 없지만 당신은 이 집에서 살 수 있어. 김민준이 짓는 걸 도와줄 거야. 땅도 이미 사뒀어. 경기도 가평. 우리가 좋아하던 그곳.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강아지를 키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현수가. 현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우는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해뒀다. 집 설계도까지. 김민준이 설명했다. 선배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설계를 맡기셨죠. 내가 죽고 5년 후에 이 집을 지어줘. 그때쯤이면 현숙이도 준비가 됐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5년 후. 네, 올해예요, 사모님. 선배님은 5년이면 사모님이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될 거라고 믿으셨어요. 현숙은 도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정훈의 손길이 느껴졌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린 선들. 현숙을 위한 집, 짓고 싶으세요? 김민준의 질문에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짓고 싶어요. 정훈이가 꿈꾼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배님의 설계도대로 지을게요. 현숙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5월부터 집 짓기가 시작되었다. 현숙은 주말마다 가평의 땅을 찾았다.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민주는 정훈의 설계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현했다. 현숙이 좋아하는 밝은 색의 타일, 넓은 창문, 아늑한 벽난로, 모든 것이 정훈이 계획한 그대로였다. 선배님께서 사모님의 취향을 정말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김민준이 말했다. 설계도를 보면 하나하나 사모님을 생각하며 그린 게 느껴져요. 현숙도 동감했다. 부엌의 높이, 욕실의 구조,
침실의 위치, 모든 것이 현숙에게 딱 맞았다. 7월, 집이 거의 완성되었다. 현숙은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가구를 고르고, 커튼을 정하고, 소품을 배치했다. 그리고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서재 한쪽에 작은 재단, 정훈의 사진과 365통의 편지를 보관할 공간이었다. 여보, 여기가 당신 자리예요. 현숙은 정훈의 사진을 재단에 놓으며 말했다.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아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느낄 수 있으니까. 8월 15일, 광복절. 이날 현숙은 정식으로 가평 집으로 이사했다. 서울의 아파트는 정리했다. 더 이상 그곳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현숙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정훈과 함께 살았던 29년, 정훈이 떠난 후에 5년, 총 34년의 시간, 많은 일이 있었다. 행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현숙은 텃밭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은 빈 땅이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내일부터 뭘 심을까? 현숙은 중얼거렸다. 상추, 고추, 아니면 토마토? 정훈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걸 심어. 내가 좋아하는 건 당신이 행복한 거니까. 9월, 현숙은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만난 작은 믹스견이었다. 갈색 털에 까만 눈동자, 꼬리를 흔들며 현숙을 반기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이름을 뭐로 지을까? 현숙은 강아지를 안으며 생각했다. 사랑이. 내 이름은 사랑이야. 강아지는 꼬리를 더욱 세게 흔들었다.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사랑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이가 반겨주었고, 산책을 함께 다녔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이가 있었고, 정훈의 사랑이 있었고, 새로운 이웃들이 있었다. 10월, 현숙은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다. 일주일에 2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전달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르신들은 현숙을 볼 때마다 손을 꼭 잡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현숙도 감사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정훈의 편지 중 하나가 떠올랐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봐. 받은 사랑을 나눠봐. 그게 진짜 행복이야. 11월, 수채화 실력이 많이 늘었다. 현숙은 이제 꽃도 그리고 풍경도 그리고 사람도 그렸다. 어느 날 현숙은 정훈의 초상화를 그렸다. 결혼사진 속 젊은 정훈의 모습을 며칠을 공들여 그린 그림이 완성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훈의 미소가 살아있었다. 현숙은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어때요, 여보? 당신 닮았죠? 그림 속 정훈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12월, 1년이 또 지나갔다. 가평에서의 첫 해가 끝나가고 있었다. 현숙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며 생각했다. 1년 전, 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냈었다. 외롭고 쓸쓸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사랑이가 있었고, 새로운 집이 있었고, 새로운 삶이 있었다. 현숙은 정훈의 사진 앞에 케이크를 놓았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 다시 웃고 있어요. 다시 살고 있어요.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다. 정훈 씨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기를, 그리고 나도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현숙은 서재에서 365통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작년에 다 읽었지만 다시 읽고 싶었다. 1월 1일자 편지부터 차례대로 읽기 시작했다. 하루에 10통씩 읽어나갔다. 정은의 목소리도 다시 들었다. 현수가 사랑해. 녹음 속 정은의 목소리가 여전히 따뜻했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현숙은 대답하며 미소 지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현숙은 깨달았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정우는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현숙과 함께하고 있었다. 편지 속에, 집 안에, 현숙의 마음 속에 새해가 밝았다. 현숙은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마셨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보. 하늘을 보며 말했다. 나도 당신에게 새해 인사를 전할게요. 올해도 당신을 사랑할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었다. 새해 1월, 현숙은 처음으로 정은의 편지 없이 1년을 시작했다. 365일 편지는 이미 다 읽었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편지는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현숙은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분히 강해졌다. 1월 15일, 현숙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전시회를 열었다. 1년 동안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는 작은 전시회였다. 꽃 그림, 풍경 그림, 그리고 정운의 초상화까지 총 20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수채화 강좌 동료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이웃들, 그리고 김민준도 왔다. 사모님, 정말 그림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김민준이 감탄하며 말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다 정훈이 덕분이에요. 정훈이가 용기를 줬거든요. 정훈의 초상화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분이 남편분이세요? 한 관람객이 물었다. 네,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표정이 정말 따뜻하네요.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현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슬프지 않았다. 자랑스러웠다. 2월 발렌타인데이. 현숙은 초콜릿 대신 편지를 썼다. 정훈에게, 사랑하는 정훈 씨에게. 또 발렌타인데이가 왔어요. 당신이 없는 7번째 발렌타인데이.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과 함께했던 25번의 발렌타인데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하니까요. 당신이 남긴 365일의 편지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당신이 설계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강아지도 키우고 텃밭도 가꾸고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당신이 바랐던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고마워요. 여보. 365일 동안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죽음 너머까지 나를 사랑해줘서, 나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당신의 아내, 현숙이가 편지를 정훈의 사진 앞에 놓고 초콜릿 한 개를 함께 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여보. 3월, 봄이 다시 왔다.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었다. 현숙은 텃밭에 씨앗을 뿌렸다.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잘 자라라. 씨앗에게 말하며 물을 주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신기했다. 4월,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작고 여린 잎들이 햇빛을 향해 뻗어 올라왔다. 우와, 벌써 이렇게 컸네. 현숙은 매일 텃밭을 돌보았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지지대를 세워주었다. 정훈이 함께 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 마누라 농사꾼 다 됐네. 5월, 어버이날. 현숙은 정훈의 산소를 찾았다. 카네이션 한 다발을 들고
여보, 잘 지내고 있죠? 유골함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저는 정말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정훈의 대답 같았다.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6월. 첫 수확의 기쁨.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큼 컸다. 현숙은 상추를 조심스럽게 땄다. 싱싱하고 파릇파릇한 잎. 직접 키운 것이라 더 예뻐 보였다. 저녁에 쌈밥을 해 먹었다. 된장찌개에 밥을 싸 먹으니 꿀맛이었다. 맛있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다. 정훈이 있었다면 분명 더 맛있다고 했을 것이다. 7월, 무더운 여름. 현숙은 사랑이와 함께 계곡으로 놀러 갔다.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사랑이는 물장난을 치며 좋아했다. 사랑아, 재미있지? 사랑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나도 재미있어. 8월, 김민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모님,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왜요? 제가 결혼을 해요. 꼭 와주셨으면 해서요. 현숙은 기뻤다. 축하해요, 민준 씨. 물론 갈게요. 결혼식 날, 현숙은 예쁘게 차려입고 갔다. 김민준의 신부는 밝고 상냥한 여자였다. 사모님, 소개할게요. 제 아내 지은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민준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사모님과 선배님 이야기, 그래요? 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시더라고요. 현숙은 미소 지었다. 민준 씨도 지은 씨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요. 네, 명심할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현숙은 신랑 신부에게 선물을 건넸다. 작은 액자에 든 그림이었다. 현숙이 직접 그린 꽃 그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9월, 추석이 다가왔다. 현숙은 혼자 차례상을 준비했다. 정훈의 사진 앞에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렸다. 여보, 잘 드세요. 정훈이 좋아하던 음식들로 차린 상, 갈비찜, 전, 나물, 송편. 차례를 지내고 나서 혼자 송편을 먹었다. 달콤하고 쫄깃했다. 내년엔 내가 직접 빚어볼까? 10월, 단풍이 들었다. 현숙은 등산을 갔다. 빨갛고 노란 단풍이 산을 물들였다. 와, 예쁘다.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캔버스를 꺼내고 단풍 풍경을 그렸다. 며칠을 공들여 완성한 그림은 현숙의 최고 작품이 되었다. 11월, 김장 시즌. 올해는 이웃과 함께 김장을 했다. 옆집 아주머니와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담갔다. 현숙 씨, 손맛 좋으시네요. 감사해요. 함께 일하니 덜 힘들었고 이야기를 나누니 즐거웠다. 12월, 크리스마스. 현숙은 집에 작은 파티를 열었다. 이웃들을 초대했다. 케이크를 자르고 음식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었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밤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 현숙은 정훈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봤죠? 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365일의 편지가 나를 살렸어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치유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었다. 사랑해요, 정훈 씨.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촛불이 흔들렸다. 정훈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현숙은 일기를 썼다. 정훈 씨, 1년이 또 지나갔어요.
당신이 떠난 지 7년째 되는 해가 끝나가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성장도 있었어요. 당신의 365일 편지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제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항상 함께 하니까요. 마음 속에, 기억 속에, 사랑 속에,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평생 동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현숙이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새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TV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321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숙도 따라 말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보. 그리고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365일 동안 매일 나를 사랑해줘서. 당신의 사랑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영원히 감사할게요. 밖에서 폭죽이 터졌다. 새해가 밝았다. 현숙은 정훈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그리고 미소 지었다. 행복한 미소를.